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일주간 6.29%를 기록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1인당 부채가 평균 53,8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잘못 지급한 실업보험 지급액이 총 45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개량 백신의 공급이 일부 공장의 품질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본선거에서 뉴저지 팰리시즈 팍 시장과 시의원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어제 저녁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주력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두고 내년까지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시사한 겁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애틀랜틱 매거진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확신이 있다면서 다만 내년까지는 목표치 2%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용인할 수 없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고 미국 모든 가정의 큰 문제라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는 이 문제가 엔데믹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견조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길이 있다고 본다면서 연준이 이렇게 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이 아마도 노동시장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긴축 정책으로 실업률이 크게 올라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실업자 1명당 2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되고 있다면서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임금 압력이 없이 견조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주요 7개국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벌써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다른 원유 판매처를 찾으면서 중국과 인도에 상당한 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일주간 6.29%를 기록했습니다.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어제 미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은 시장조사 결과 최근 한 주간 30년 만기 고정금리식 모기지의 금리 평균이 전주보다 0.27%포인트 오른 6.2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금리는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88%에 불과했습니다. 프레디맥 수석 이코노미스트 샘 카터는 주택시장이 계속 맞바람을 맞고 있다면서 집값이 낮아지고 판매 건수가 줄고 있는 데다 주택 매물은 통상 수준보다 훨씬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심각한 불균형이 생겼다면서 집값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 속에서 고급 주택 매매 시장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매매 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6월에서 8월 집값 상위 5% 이내인 고급 주택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 급감했습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감소율입니다. 고급 주택 외에 일반 주택 판매는 19.5% 줄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이렇게 연속적이고 대폭적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특히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등 8개 카운티의 주택시장은 미 전역에서 가장 불안정한 주택시장으로 상위 50개 카운티 안에 포함됐습니다. 부동산 조사 업체 아톰데이터 솔루션이 지난주 발표한 특별 주택시장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기준으로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가운데 8개 카운티는 전국에서 가장 불안정한 주택시장 50개 카운티에 포함됐습니다. 아톰데이터 솔루션은 주택 구입이 가능한 수입 수준과 갚아야 할 모기지가 집값보다 더 많은 주택 비율, 모기지 상환 불능으로 압류된 주택 비율, 주민들의 실업률 등을 기준으로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겐 카운티를 포함해 캠든 카운티와 에섹스 카운티, 글로세스터 카운티와 오션 카운티, 퍼세이 카운티와 서섹스 카운티, 유니온 카운티 등 전체 3분의 1 이상의 카운티가 불안정한 주택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가 높은 물가와 세금과 함께 주택 시장에서도 다른 주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뉴저지주의 주택 압류 비율은 1288가구 중 1가구로 전국 4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뉴욕시 5개 카운티 가운데서는 브루클린과 스테튼 아일랜드 2개 카운티가 50개 카운티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1인당 부채가 평균 53,8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78,500달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어제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뉴욕 주민 한 명당 부채는 평균 53,830달러로 2003년의 4배가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 55,810달러와 비교하면 약간 적지만 캘리포니아의 78,500불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전국의 가계부채는 같은 시기 기준 총 15조 6천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주 가계부채의 총계는 8,69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의 5.6%입니다. 부채 총액으로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에 이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6월까지의 부채 증가율은 뉴욕주 2%, 전국적으로 4%로 나타났는데 이런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모기지 부채입니다. 뉴욕이나 전국 모두 비슷했는데 뉴욕에서는 모기지가 전체 부채의 69.2%, 전국적으로는 70.2%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뉴욕주의 경우 가구당 부채 액수는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연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57% 수준으로 전국 평균 73%나 타주보다 낮았습니다. 뉴욕주의 소득 수준이 타주와 비교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욕주의 총 가계부채 구조에서 신용카드 잔액은 7% 내외로 전국 평균 5.5%보다 높았고 1인당 신용카드 부채는 3,52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잘못 지급한 실업보험 지급액이 총 45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0명 이상이 실업보험급여를 사기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노동부 감찰관실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잘못 지급한 실업보험 지급액이 총 456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 실업보험 지급액이 사기로 3배나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의심스러운 이메일 계정을 가진 사람과 연방 수감자에게 지급 또는 중복 지급한 경우 등으로 인해 약 160억 달러가 낭비됐다는 의미입니다. 감찰관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승인한 3조 1천억 달러,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승인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패키지가 포함됐습니다. 감찰관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업보험급여를 사기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1,000명 이상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천억 달러의 팬데믹 기금에 대해 역사적 수준의 사기 행위가 있었고 부적절한 지불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한국은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한창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무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일명 켜진 마이크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미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무대응 기조로 켜진 마이크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한국과의 관계는 굳건하고 증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핵심 동맹으로 여기고 있고 두 정상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식의 내용을 비속어를 섞어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저개발 국가 질병 퇴출을 위한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는데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런 기조를 걷고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못할 거라는 식으로 박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또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면서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면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개량 백신의 공급이 일부 공장의 품질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당수 약국과 병원에서는 모더나 2가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화이자 백신을 대신 투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약국 체인 CVS는 모더나 2가 백신 재고를 모두 소진해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하고 있고 병원 체인 카이저 펄머넌트도 고객들에게 모더나 백신을 기다리지 말고 화이자 백신을 먼저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2가 백신 공급난은 지난달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 백신을 약병에 채우고 포장하는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의 한 하청업체 공장을 사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FDA는 이 하청업체의 일부 제품에서 눈에 보일 정도의 작은 입자가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제약 관련 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지난달 말 모더나의 2가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 해당 공장에서 제조한 수백만 회 투여분은 승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FDA는 모더나의 요청에 따라 이 공장에서 제조된 1,000만 회 투여분을 최근 다시 점검해 시장에 출하해도 좋다는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더나는 수일 내로 백신 공급이 개선될 수 있고 연말까지 총 7천만 회 투여분을 출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화이자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2,100만 회 투여분을 출하했고 11월 말까지 1억 회분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기간 동안 증상이 지속되는 이런 롱 코비드 환자들의 혈액에서 자가 면역 질환 환자와 유사한 특징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공동 연구팀이 코로나19 생존자에게서 나타난 반핵 자가 행체를 통해 롱 코비드 증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 호흡기 학회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뒤 장기간 증상이 지속되는 롱코비드 환자의 혈액은 면역체계가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질환 환자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106명과 건강한 지원자 22명,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호흡기 감염병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회복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지난 뒤 호흡곤란이나 기침, 피로감 등 롱코비드 증상을 겪고 있는지 조사하고 혈액 표본을 채취해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항체 발현 여부를 살핀 겁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약 80%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런 항체가 2종 이상 발견됐고 12개월이 지났을 때 항체가 발견된 환자 비율은 41% 수준이었습니다. 건강한 지원자 집단에서는 이 항체가 나타났던 징후가 없었고 비코로나19 호흡기 질환 환자군에서는 항체 수치가 낮았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마날리 무르케즈 맥마스터 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 교수는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롱코비드 환자는 자가 면역 질환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롱코비드를 치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본선거에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시장과 시의원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어제 저녁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후보들은 타운의 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 세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명한 타운 건설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 모인 150여 명의 한인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팰리세이즈팍 시장에 도전하는 스테파니장 후보와 시의원에 도전하는 우윤구 원유봉 후보를 후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스테파니장 후보는 이번 선거는 타운의 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타운의
그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과 또 여지껏 균형과 견제가 깨진 상태에서 타운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우선이 되는 그런 주인이 되는 타운이 아니고 어떤 기득권의 이권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운홀 이전과 관련 특정 세력의 이권과 관계되어 있다며 주민 공청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운홀을 이전하거나 또는 증개축을 하거나 아예 새로 다시 짓거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떤 한쪽의 이권에 굉장히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에 도전하는 우윤구 원유보 후보도 차례로 단상에 올라 타운 개혁을 위해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동시에 주민들의 보이스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거를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타운을 이 부정부패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서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정말 이 부정부패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후원의 밤 행사에는 공화당 후보로 버겐카운티장에 도전하는 토드 켈리과이어 후보와 4명의 교육위원 후보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대학원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학원 유학생 등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가을 학기 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 유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3% 증가했습니다. 한인 유학생 지원자 수는 2020년 3%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한 한인 유학생 수도 1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생 증가율은 인도와 일본, 대만 등 인근 아시아 국가 유학생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지난 20일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이 376만 명으로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이용객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메트로놀스 이용객 역시 18만 8,800명을 기록해 팬데믹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40만 명에 달했다며 이는 뉴욕시가 회복,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되기 직전 시 선거구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이 아시안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갈라놓는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결국 선거구 재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 겁니다. 데니스 월코 조정위원장은 표결 결과에 따라 재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정위를 향후 다시 소집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코로나19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는 롱코비드로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롱코비드로 시각이 약해진 환자들을 위한 오디오 서비스도 개설됐습니다. 주 보건국은 코로나19 감염 후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롱코비드를 의심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